휴센코리아에 대해서 2014년 6월 5일 날 대은이라는 것을 만들어졌고, 등기부상임은 최이섭 외에 4인이 산양산삼 만뿌리를 현물 출자해서 부평에 설된 사실을 아느냐 맞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증인이 2014년 7월 16일 전부 인수해서 대표이사 이상은, 이사 박성기, 정선숙, 김동호, 최상우 이렇게 했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원래 산양산삼을 설립 유통하는 회사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1억 원 가량으로 인수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상은 회장이 인수한 지분이 얼마냐? 100%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영농조합이었기 때문에 그냥 유통하는 사람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2014년 7월부터 휴스템으로 이름을 바꾸기 전까지 2017년 9월까지 과연 무슨 일을 하셨냐, 뭘 하셨냐 그랬더니 된장, 간장, 고추장, 쌀, 보리 이런 것들을 유통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명칭을 2017년 9월 달에 바꾼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사업상 새로운 시대에 맞추기 위해서 전통적 사업을 변경해서 하기 위해서 했다. 그 준비 과정은 2016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즉 2019년 3월달 우리 손미 이사님 오시기 전까지 완비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해피캐시 이 솔루션이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졌나 저도 궁금하고 판사도 궁금하고 정확히 잘 모르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걸 제시하면서 2014년도에 인수한 후에 2016년도 플랫폼 솔루션을 개발 완료했고 2018년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 준조합원을 모집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2019년 3월 달에 모집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더스 회원들은 정관상 준조합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준조합을 모집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선수금 납입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보세요. 준조합원들의 허락 없이 투자를 하고 마음대로 돈을 쓰면 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회원들이다, 그냥 서비스 이용자다, 조합원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제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회장이 그냥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는 정관에 따라서 그냥 판단하는 거니까 알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이 자료를 보여줬어요. 여기 보시면 해피캐시가 8대2로 되고, 여기서 보면 재테크가 쇼핑몰 캐시가 뭐 8대2 되고, 그 다음에 0.2%가 늘고, 그 다음에 3배수로 자본 증시 되고 P2P가 되고, 과연 이것이 어디서 생긴 거냐. 근데 오늘은 준조합이라는 말을 극구 부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부인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부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관에 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 돼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 설계를 회장님, 증인께서 직접 하셨냐 그랬더니 본인이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가 물어본 거는 이 또 데이터를 7데이터로 이렇게 나눴는데 이 7단계 데이터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고, 이런 돈들의 기준점은 어떻게 언제 이걸 만드셨느냐 물어봤더니 그냥 뭐 본인이 생각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시더스 이 생태계, 전체 이 생태계에서 수익이 되는 것은 시더스 몰이 아니냐. 그리고 시더스 몰에서 단기 수익이 나오고 중기 및 단기 수익은 부동산, 식당, 투자 사업, 뭐 코인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 감소노치, 수산물 관련돼서 시더스 초밥, 농수, 축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코인도 되냐 했더니 민감한 문제라고 해서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인을 얼마 정도 갖고 계시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시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슈템의 사실상 출자 지분 100%는 회장님 증인 단독 아니냐 맞대요. 그 다음에 자회사들이 슈템의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회장님께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대여와 투자 결정하는 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 뭐 꼭 그런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자회사의 설립 투자 과정에서
회장님 증인이 직접 뭐 이사의 결의를 한다든가 출자자 회의, 출자자 전원 총회 이런 것에 안건을 논의한 적 있냐 그랬더니 뭐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얘기는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전문가의 자문을 얻었다 그래서 언제 누구한테 전문가 자문을 얻었느냐 라고 했더니 몇 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 12월까지 롤업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해서 결정했냐, 누가 결정했냐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회장님이 좀 난처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웃으시면서 얘기를 잘 명확하게 못하시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제가 2019년도에 있었던 KBS에서 나오는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믿지 마세요. 마법의 페이.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봤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8대2. 80% 현금 가고 20% 이자 간다. 이 8대2 법칙이 이게 이 프로그램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80%를 사용하면 이것이 이자 지갑으로 돈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금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6배수로 이자 지갑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2019년도 6월부터 한 6개월간 똑같이 운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6배수, 그러니까 자본금의 3배수가 바로 어디서요? 6배수로 먼저 됐고 6배수가 6배로 되는 것이 이제 3배로 줄은 것이 지금 현재 시스템일 뿐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숫자가 똑같은 숫자가 나와요. 0.2%가 이자에서 현금으로 다시 되는 이 방식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해피캐시 앱은 실제로 누가 설계를 했고 만들었겠냐 그랬더니 이상 회장께서 본인이 다이아그램 그러니까 이 블록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서 제가 최종적으로 해피캐시 앱에서 데이터 값을 현금이나 현금 인출 쇼핑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최종 정상 과정까지 이게 전체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뭐 한번 돌려봤다고 하는데 수작으로 했다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이 해피캐시 이 시스템은 어쨌든 이런 아이템으로 2019년 3월부터 모든 걸 설계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업에서 우리 손미 이사님이나 이런 분들 열심히 노력해서 시더스 몰이 이제 회원들이 모여지면서 2019년도부터 2019년 12월까지 이 몰에서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어요. 이제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FSD와 이 시더스 시스템 이 관계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FSD가 생기기 전에 이미 시스템에는 시더스 몰이라는 것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존재했고 매출이 벌써 2억이 발생되고 있었던 차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스템이란 업체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20년 2월 달에 이것이 만들어지는데 충격적인 것은 이 FSD가 갑이 되고요. 시스템이 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FSD가 운영하는 사이트는 시더물로 갑자기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코리아가 거기에 참여, 제휴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판사도 놀란 게 이 얘기예요. 마케팅 활동의 대가로 사이트를 통한 총 매출액 1000억이면 100억을 가는 거고 1점은 1000억이 가는 겁니다. 이 FSD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허권, 지적재산권, 권리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FSD 있다. 이게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20년 2월 7일에 이렇게 이 서류를 만들었다고요. 업무 제휴 계약서를.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 FS 대표이사 이승 저 친구가 누구냐 그랬더니 자녀라 아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왜 슈텐코리아에서 갑자기 FS를 바꿔서 자기 수익의 50%를 사실상 넘겨주고 FS의 지분도 99%, 100%가 이상은 회장 건데 이상은 회장 개인적으로 99% 가도록 하는 이 방식의 계약서를 만들도록 누가 결정했냐? 이제 이걸 물었습니다. 이 슈텐코리아는 이상은입니다. FS도 이상은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과의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누가 했냐 이거. 누구와 상의했냐고. FSD에 주겠다는 것을 시스템 법인의 어떤 이사, 출자자 총회한테 논의했냐, 준조합원한테 보고 다 했냐,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런 결정을 했냐. 제가 이제 그걸 여쭤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셨나요? 제가 요거 먼저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이거 다 오케이인가요? 아니, 돈이 있어야 될까요? 수입 있는 게 유일하게 시더스몰인데, 시더스몰의 대부분을 다 FST를 가져가고, FST는 또 이상한 회장 거라고 그러고, 특허권도 본인 거라고 그러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 결정은 누구입니까? 동의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회장님이 근로는 여러분 거라고 했는데 그럼 누구 거냐 했더니 이렇다 저렇다 자기가 말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하네요. 그래서 이게 동의했냐 안 했냐가 지금 금융범죄수사대에서 범죄가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충격적인 증언 한 말씀 먼저 말씀드리면 회장님은 지금 돈이 하나도 없대요. 아니 그럼 돈을 누가 이 많은 수익 중에 그 돈을 왜 인출 안 시켜주냐 했더니 본부장이 인출 안 시킨다고 그렇게 변명을 하시는 거예요. 본부장이 인출 안 시켜준다. 그래서 내가 아니 거기 엄 변호사 매일 접견하는 변호사 있지 않냐. 그 사람 시켜서 오늘 당장이라도 출금하라고 하면 되지 않냐. 돈이 없다고 하는데 FSD 돈이 없다고 하는데 무슨 FSD를 하냐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단장 자르고 돈 인출하라고 지시하라고요. 엄 변호사 시켜서. 본사 직원도 시스템 법인에 출자된 자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에 갔고 얼마가 나갔고 또 그 회사에 다시 나간 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 잘 아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회사의 자회사인 인베스트에 손팀을 넣어놓고 이 플랫폼에 신동 전산 차장을 넣어놓고 이렇게 법인 자체의 직원들을 이렇게 다 분리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서로가 모르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 그리고 법인 자체의 직원은 누구냐 이거. 실제 아는 직원이 누구냐 그 시스템을. 그래서 여기 오늘 같이 재판받는 분들 중에 법인의 수익, 매출 규모, FST 관련된 아는 사람 누구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속한 직후에 바로 해피캐시 앱이 중단된 이유가 뭐냐. 지금이라도 자필 지시하면 되지 않느냐. 자금 인출이 가능한 거 아니냐. 그리고 출자자들은 시스템은 다단계 회사가 아니라 플랫폼 회사고 데이터이기 때문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얼버무려요. 증인이 소유한 FST 법인은 99.7% 하고 있는데 외부에 영업을 했던 본부장, 직원, 이사, 감사가 그 내용을 안 해야 모른다 이거예요. 제가 마지막 질문을 이걸 냈어요. 12월 13일 날 구속된 이후에 시스템 모든 앱과 쇼핑, 현금 지급이 중단되어 총 3조 원의 미수 입금액 중에 미수금이 한 1조 2천억에 이르는데 이래서 회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엄청난 경제적 압박으로 가정 파탄, 이혼 등으로 아우성인데 증인이 옥중에서 선수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뭘 강구하고 있냐. 그랬더니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돈이 없어요. 자, 이렇게 재판을 해서 결국은 제가 궁금했고 여러분 궁금했던 것은 이 방판법이 되냐 안 되냐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롤오브로 하는 부분은 한번 따질 만한데 문제는 실물 거래가 있었던 것은 한 10% 내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반은 또 FS도 다 빠져나갑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석 달을 기다리라고 하면서 계속 돈을 다시 걷어서 여러분을 돈을 받아서 FSD를 한다는데 여러분 첫 번째 이 FSD 자체가 이미 금융범죄수사대에서 범죄라고 볼 것이고 배임죄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많이 같이 하는 분은 공범으로 될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손혜진 씨에 대해서 이분의 핵심적인 사람이고 이분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날뛸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여기에 같이 하시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결코 좋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차 사기죠. 자기 돈이 없는데 왜 2차 사기를 하냐 이거죠. 오늘 재판은 이렇게 해서 사실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이상은 회장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6개월 내에 재판이 이제 끝날 것이고요. 5월 23일경에 하고 6월 초에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6개월 내 조기 석방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신탁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국세청에 압류한다, 압류되지 않습니다. 또 무효다, 이상은 회장의 범죄가 아니라 출자자입니다. 이게 왜 출자자가 내 재산을 찾는 게 왜 범죄가 됩니까? 그 다음에 광화문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면서
이걸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융범죄수사대와 함께 나갔던 모든 자산들, 특히나 짧은 시간에 그 돈이 다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마치 마늘밭에 현금을 묻어둔 것처럼 반드시 그 숨겨진 자산이 곧 찾아지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